설경원의 네파. 안녕하세요. 네팟이 오랜만에 2025년에 다시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돌아온 네파에서는 본격적으로 좀 축구 이야기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여름 이적 시장이 개막했거든요.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구단의 여름 이적 시장을 현재까지의 좀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또 이런 또 전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철 감독은 리버풀 FC에 대한 현재까지 현황을 좀 알려드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전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영입이라고 불릴 만큼 전혀 스쿼드에 이제 변화를 가져가지 않고 가장 큰 변화는 클롭 감독에서 아르네 슬롯 감독으로 이제 감독의 교체가 있었고 한동안 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제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라는 큰 업적을 달성하면서 이제 이번 시즌엔 이제 모기업인 FSG도 큰 돈을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할 계획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변화를 좀 살펴보면 우선 가장 큰 이제 영입으로 지금 완전 던딜이 뜨진 않았지만 아마도 조만간에 이제 뜨리라고 지금 이제 예상되는 선수는 저 플로리안 비리츠 선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중원이 뭐 가장 시급한 영입이냐라고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100% 맞다라고 뭐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의 재능을 영입할 수 있다는 것은 아예 뭐 이 구단의 플랜 자체를 뭐 좀 끌고 갈 수도 있는 그 정도 급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즌 레버쿠젠의 이제 우승의 주역 중 하나였던 플로리안 브리츠 선수를 이제 영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아주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미 영입이 이제 끝난 선수로는 이제 같은 레버쿠젠 소속이었죠. 네, 제레미 프링퐁 선수 라이트백을 영입을 했는데 이는 이제 라이트백의 이제 어느 정도 좀 세대 교체 혹은 뭐 한번 물갈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네, 영입입니다. 이제 거의 반대급부로 이제 클롭 체제 아래서 이제 만개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로컬 보이로서 활약을 했던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죠. 음, 좀 아쉬운 마음도 들기는 합니다만 또 뭐 가서 큰 행복을 빌어주진 못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뭐 네, 적당히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이제 새 식구가 된 프림퐁 선수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계약은 했지만 이제 이번 시즌에 오게 되는 골키퍼에 이제 마마다시빌리 선수가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알리송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이제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이제 그간 리버풀에서 백업 골키퍼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켈러 선수가 브렌트포드로 이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서브 골키퍼로 이제 시간을 보내기에는 이제 본인의 커리어 상으로도 그렇고 실력상으로도 상당히 아까운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네, 보다 잘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갔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주 골키퍼인 아르민 패치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유망주기 때문에 큰 평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루머로 아주 강력하게 또 나오고 있는 선수가 이제 좌풀백의 이제 케르케즈 선수가 또 영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역시 2017, 18 시즌이죠. 네, 이때 영입이 된 로버슨 선수의 이제 대체자로 중장기적인 대체자로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루머로는 로버슨 선수도 AT 마드리드 이제 링크가 좀 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주전으로 헌신했던 이제 좌우 풀백들이 이제 팀을 떠났거나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보면서
이제 클롭 시절에 이제 영광을 누렸던 그런 이제 수비진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센터백 같은 경우도, 보강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붙박이 주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선수는 반다이크 선수와 코나테 선수 두 명이고, 반다이크 선수도 이제 3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나이로서, 언제 이제 에이징 커브가 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체자를 좀 영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격진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렉산더 이삭 선수와 링크가 좀 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현재 공격진인 뭐 누네즈 선수라든가 또 루이스 디아스 선수도 이제 링크가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격진 같은 경우에 지금 남은 여름 이적 시장 동안에 확실하게 좀 한두 명 정도의 좀 교체가 필요한 상황으로는 보이는데, 이게 마땅한 매물, 마땅하게 막 되게 입맛을 당기는 그런 매물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좀 원석을 또 찾아낼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하게 이제 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경우를 조금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스카우터드 팀의 안목을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시즌 리버풀의 이적 현황과 보강 방향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감독께로 차례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프리시즌 특집으로 돌아온 네팟 운 감독입니다. 오늘 다뤄볼 팀은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먼저 1년 전 여름 이적 시장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많은 선수단의 변화는 있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팀의 중원을 책임졌던 크로스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팀을 떠나게 됐고요. 대신에 공격진의 슈퍼스타 음바페 선수가 팀에 합류한 그런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올 시즌 굉장히 실망스러운 한 해를 보낸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메이저 대회들에서 모두 우승에 실패하면서 이번 여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여름은 지난 몇 년간보다도 가장 큰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무엇보다 감독인 안첼로티 감독이 팀을 떠나고 알론소 감독이 새로 부임을 한 그런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첼로티 감독에게 많은 정도 들고 팬심도 갖게 됐는데요. 팀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한결같이 그 너그러운 덕장의 모습으로 팀을 이끌어줬고, 그 와중에도 굉장히 극적인 경기들을 많이 연출하면서 챔스를 3번이나 우승을 한 성과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대표팀에 가서도 늘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론소 감독은 이제 또 레알 마드리드 출신이기도 하고 레버쿠젠에서 3개를 깜짝 놀래킨 그런 성과를 보여준 감독이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동안에 레알이 보유하고 있던 감독들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전술적인 감독이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팀 컬러가 또 어떻게 바뀔지 그런 걸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요. 반면에 또 젊은 감독이고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유기적인 축구를 하는 것에 얼마나 익숙할까라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쪼록 좋은 성과를 앞으로 잘 거둬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들고요. 선수단에 있어서는 또 큰 변화가 조금 이미 벌어졌습니다. 지난 13시즌 동안 무려 팀에서 활약을 해줬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함께했던 루카 모드리치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정말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특히 저와 동갑인 선수가 팀을 떠나게 돼서 또 한 시대가 저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소식이었고요. 또한
유스 출신으로 오른쪽 윙과 풀백을 번갈아 가면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줬던 루카스 바스케스 선수도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또 무운을 빌어주고요. 그리고 백업 수비수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헤수스 바에호 선수도 이제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입된 선수들로는 무엇보다도 올 여름의 목표는 지난 시즌에 내내 발목을 잡았던 수비진을 재건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풀백으로 먼저 리버풀에서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합류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필요했던 포지션에 굵직한 빅네임 선수가 들어온 만큼 많은 팬들이 환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30대 초중반으로 접어든 카르발 선수의 뒤를 이어서 10년 이상 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본머스의 센터백 딘 하우센 선수도 들어오게 됐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클럽 월드컵 경기에서 저는 경기하는 걸 처음 봤는데 기존의 레알 마드리드의 센터백과는 조금 다르게 스피드가 빠르진 않지만 굉장히 크고 키가 크고 패스가 좋은 안정감 있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지금 나이도 이제 갓 20살밖에 안 된 만큼 또 향후 10년 이상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한 선수로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뛰는 조금 생소한 이름의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마스탄투오노라는 선수가 영입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17살밖에 안 된 유망주고요. 리버 플레이트의 선수인데 오른쪽 윙과 10번 공미 자리를 뛸 수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경기를 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워낙 어린 만큼 앞으로 10년 이상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적 시장의 남은 기간의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거의 영입과 방출이 대부분 이미 끝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왼쪽 풀백 역시 굉장히 시급하게 한 자리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벤피카의 카레라스라는 선수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를 본 적이 없어서 아직 잘 모르는 선수기는 한데 공격과 수비 모두 무난하게 밸런스가 좋은 풀백이라는 평가인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벤피카가 요구하는 이적료가 좀 비싸서 계속해서 협상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워낙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영입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탈하는 쪽에서는 의외로 올 여름에 호드리구 선수가 다른 팀을 알아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호드리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재능은 확실하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왼쪽 윙의 자리에 비니시우스라든지 음바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늘 오른쪽 윙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본인의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5대5 정도로 50% 정도의 확률로 올 여름에 다른 팀을 찾아서 떠날 가능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레알 마드리드 2025년 여름 이적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네, 2025년에 새로 돌아온 넷팟의 세 번째 순서를 맡게 된 저는 군 감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2025년 이적 시장과 함께 좀 2024년 시즌, 24-25 시즌에 회고를 좀 해보고요. 25년의 이적 시장을 현재까지 좀 보면서 분석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시즌에 터나우 감독이 좀 초반에 있을 때까지
그리고 좀 FA컵을 우승하면서 23년, 24년 시즌에 FA컵을 우승하면서 그 이후에도 조금 지지를 보냈던 쪽이었는데요. 당시에 좀 그 유망한 감독이 없기도 했었고요. 다른 대체 자원이 좀 없다라고 생각했어서 터너 감독을 좀 지지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24, 25년 시즌에 뚜껑이 좀 열리자마자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24년, 25년에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죠. 에릭 터너 감독이 그 떠나기 전까지도 좀 굉장히 홈 성적도 안 좋았고요. 좀 문제가 됐었던 거는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안토니 선수의 실패와 함께 터너 감독의 실패가 같이 찾아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안토니 선수를 좀 영입하면서 그쪽을 좀 독립시키는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좀 전술을 많이 썼었는데 그게 이제 모든 구단들이 다 알게 되고 나중에는 그 윙어 자원은 굉장히 많은데 중앙 집중형으로 좀 공을 돌리려고 하다가 모든 게 좀 막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선수단과의 좀 불화가 좀 많이 생기면서 가르나초라던가 산초, 나중에 레시포드까지 팀의 주축이었던 선수들과 모두 충돌이 있으면서 팀이 잘 이렇게 굴러가지 않았다는 평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파엘 바란 선수도 결국은 팀을 떠나면서 터너 감독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하는 걸 보니까 이 감독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새로운 시즌 FA컵을 우승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시즌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점이 많이 이 경질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맨유는 24, 25 시즌이 프리미어리그 15위,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리그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승점은 42점이었고요. 골득실은 정말 마이너스 10, 그리고 놀랍게도 홈 성적이 7승 3무 9패입니다. 홈에서 극강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홈 최다패 타이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굉장히 좀 부진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뭐 강등권과도 점수 차가 승점 차가 조금 나긴 하지만 정말 빅6라는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은 굉장히 치욕적으로 좀 다가왔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중반부터 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많이 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024년, 25년 시즌의 초반에 경기 내용을 좀 주로 봤었고요. 그러고 나서도 저는 이제 결과를 좀 많이 보거나 하이라이트를 좀 봤는데 경기력이 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점도 좀 아쉽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우승컵 하나도 없는 뭐 유로파리그라던가 아니면 뭐 FA컵이라던가 각종 이제 리그컵까지 모두 그 조기에 탈락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물론 유로파리그는 결승까지 갔습니다만 결국은 토트넘에게 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모림 감독의 위기 극복이나 아니면 아직 초보 감독의 그런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어려운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모림 감독이 제가 이제 요거는 찾아보니까 뭐 전술적으로 3-4-3을 많이 쓰고 빠른 압박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아직 선수들에게 많이 녹아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즌 경기를 보면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좀 잘된 점이 있는데, 저희 수비수 영입했던 요로 선수가 센터백에서 그래도 괜찮다는 평을 받았고요. 우가르테는 중원에서 그리고 좀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함께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꽤 좋아했던 선수였던 레스포드 선수가 팀에 임대를 나가서 부진과 더불어서 임대를 나가면서 아예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현재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안토니 선수도 마찬가지고 제이든 산초도 이제 부진을 했었고 이적까지 하는 걸로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홈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선수단이 지지를 받기 힘든 상황이 점점 돼가고 있다는 게 좀 많이 아쉽고요. 아모림 감독은 새로운 전술을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글쎄요, 이게 다음 시즌에 새로운 선수단으로 꾸린 새로운 팀이 과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여름 이적 시장을 제가 이제 기사로 좀 많이 봤는데
주요 선수로는 마테우스 쿠냐라고 울버햄튼에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요 울버햄튼에 있었던 선수고, 요건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선수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던 지르크지라던가 호일룬이란 선수랑은 좀 많이 다른 유형의 공격수여서 아모림 감독에게 조금 많은 전술적 옵션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에고 레온이라는 파라과이의 유망한 풀백을 영입했고요. 하를리 엠스튼 제임스라는 선수를 16세의 센터백인 사우스햄프턴 출신의 센터백을 영입을 했습니다. 요 선수들을 보건대 지금까지 영입했던 기조와는 많이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네팟에서도 좀 많이 언급됐었던 마샬 선수라던가 아니면 디마리아, 라파엘 바란 이런 식으로 좀 필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정말 패닉바이성으로 이름만 좀 거창한 스타라던가 아니면 이름이 거창하지 않아도 정말 큰 돈을 들여서 한번 터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영입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좀 딱 필요하고 적절한 영입만 현재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선수들이 기사상으로는 호일론이 약간 인터밀란이랑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시포드, 산초, 마운트 같은 선수는 정말 글쎄요, 좀 이것도 약간 패닉바이성으로 영입이 됐다라고 밖에 결과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브루노 페르나스데스 선수는 충성심이 좀 많이 강한 선수여서 지금 사우디 링크가 좀 있었지만 가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도 5대5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아니라 한 25년의 주요 이제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아마 다음 시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격진이 좀 화력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르크지라던가 호일런 선수가 득점력이 빈곤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애를 먹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센터백 라인도 굉장히 좀 안정이 안 돼 있어서 더의 리르트 선수라던가 좀 많이 합이 안 맞는 모습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요로 선수로 점점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4-25 시즌 리뷰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5년 이적 시장 분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새 시즌 기대를 많이 해보면서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저도 같이 네팟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김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